네, 서울시가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상세하게 발표했습니다. 도로나 펌프장 위에 집을 지어서 외곽이 아닌 도심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부 지역은 주민 반발이 예상돼서 이를 설득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 19일 정부가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을 수도권 3개 신도시 입지로 선정하면서 광역 교통망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제 어제 서울시가 내놓은 이 공공주택, 그러니까 주택 공급 5대 방안 어떤 게 주요 핵심 내용이죠? 네. 그 혁신 방안 첫 번째는 집을 지을 때 주민들이 주거할 때 필요한 뭐 육아시설이라든가 공원, 문화시설 같은 주거용 인프라를 같이 지어서 주거의 질을 높여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최근에 직주 근접형 주택에 대한 관심,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도심의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도심의 빈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채택해서 도심 공급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로 위에 집을 짓는다던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시 공간을 재창조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뭐 신혼부부라던가 청년 같은 뭐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이런 다양한 거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소셜 믹스를 이루는 입주자 이제 유형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내용이었고 예. 마지막은 이제 공공주택, 임대주택이지만 종전의 획일적인 이런 주택에서 좀 벗어나서 디자인도 좀 획기적이고 아름다운 주택으로 공공주택의 질을 좀 높여주겠다라는 이런 5가지 혁신 방안 키워드를 내놨습니다. 네. 예. 자, 뭐 지금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만 서울시가 그러니까 양적 공급에 치중을 해왔던 기존의 주택 정책에서 공공주택 전환해서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힌 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서울시 최현정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먼저 서울시에서 말하는 들어가 살고 싶고 동네에 드리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어떤 거죠? 네, 그 주택이 공급되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시설이나 미래의 혁신 시설을 같이 지어서 지역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또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등의 도시공간 재창조 방안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나 아니면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 같은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잘 그려지진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말씀하신 예는 해외의 공공주택 사례인데요. 성냥갑 아파트 같이 단조로운 디자인이 아니라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공공임대주택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목표는 오는 2022년까지 8만 호 공급이거든요. 이게 과연 네. 가능할까요? 서울시는 연초에 이미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준비한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8만 호를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22년 착공 가능한 물량으로 좀 검토를 했고요. 대부분 시유지나 국공유지,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거라서 추진 일정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인근에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준비한 5대 혁신 방안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송파구는 이제 옛 성동 구치소 부지가 포함이 되자 이 복합 문화시설이 우선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또 그 신혼 희망타운이 들어설 강동구도 구와 협의가 없었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반발 네.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고안을 해낸 건데요. 주택만 짓지 않고 그 지역을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인근 이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편의시설도 같이 함께 짓도록 하고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지역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주택만 짓지 않고 사실 그 지역의 발전까지 생각하면서 같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번 혁신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용 상담 창구를 만들겠다. 이게 이렇게 새로운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네. 이곳에 어떤 상담을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혁신 방안 중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도심형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직주 근접을 이루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상업 준주거 지역의 주거 부분을 확대하고 도심의 공시를 주거로 전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사업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거나 관련 절차라든가 사업성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공급 상담팀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현정 서울시 주택정책팀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좀 새로운 아이디어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공공주택 형태를 좀 들여오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서울시가 시도하려는 신주택이 과연 정말 우리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과 맞아 떨어지느냐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현재로서는 저희도 최종 개발이 된 주택 상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뭐 시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위치에 만족스러운 질의 주택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은 걸 테고요. 예. 다만 근데 위치 뭐 도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던가 유유부주 중에서도 좀 입지가 양호한 곳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이제 뭐 도로 위에 집을 짓는 이런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해보지 않은 작업들이기 때문에 진행해 나가는 과정 아니면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내고 좀 관심을 끌어내는 작업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제 뭐 다 지어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나 이제 수요자들이 이런데 집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일이 거부감을 나타낼 그렇죠. 수도 거부감을 있고요. 나타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초기 진행 단계에서 좀 같이 협의하는 과정들을 좀 주의 깊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 전례를 좀 살펴보면 네. 주민들 반발 가능성도 없지는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삼성 서울 의료원 부지나 대치동 이 동부도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이른바 노른자 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번에 나온 계획 중에서 말씀하신 이 의료원 부지나 아니면 대치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빈 땅에 일단 주택을 짓는 것이고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주택이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이고요. 그래서 관심이 높은데 예. 이런 지역에 또 공공주택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구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례들이 과거에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협의 과정이 점점 지연되면서 그렇죠. 서울시가 지금 야심차게 내놓은 공급 계획 일정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건물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서 이제 조심 주거용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용이 사실 걱정이거든요. 네, 어떻게 아무래도 보세요? 도심의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기존의 건물들이 주거용 건물들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살 때 필요한 뭐 주차 공간, 화장실, 수도, 난방 이런 기본적인 주거용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기존의 건물들을 적정 주거에 맞는 기준에 맞게 개조가 가능한지 여부도 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물들도 사실 좀 선별적으로 가려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개조 비용 자체가 신축이나 다른 방식의 공급보다 만약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이제 재원의 마련이라든가 비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따져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급하는 계획 자체는 전체 물량에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예. 앞으로 그런 전환 방식이 점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시범적으로 그런 선례들이
연결이나 이제 뭐 시험 작업들을 좀 해보려는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까지 나온 그 배경으로는 서울 도심 내에서 그러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까지 나온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시적으로 한꺼번에 대단지 새 아파트를 딱 내놓을 수 있는 방식으로는 종전의 재건축 재개발이 제일 네. 확실하겠지만 뭐 정부의 의지도 워낙 이제 규제를 하는 쪽으로 관철을 하고 있고 또 종전의 재건축 재개발 방식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사실 많았거든요. 기존 원주민들이 이제 뭐 배척을 당한다던가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한다던가 이런 문제도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으로 일단은 좀 긍정적인 면도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효율성 평가를 부분에서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각각의 방식들을 진행하면서 실제 재원 마련은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비용이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아직은 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서울시 이번 공급 계획이 좀 성공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그렇죠. 주택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택이 뭔가를 좀 판단하는 작업들이 좀 더 세밀하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급 계획 위치나 방식들이 뭐 쭉 리스트로 계속 이제 언론이나 자료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계신 실제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수요자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아직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과정들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한편 지금 부동산에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입니다. 자, 이제 신도시와 그 도심지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광역교통망 구축 GTX A 노선 여기에 따른 수혜 지역이 어디가 될까요?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A 노선은 뭐 예상보다 빨리 지금 착공이 그렇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북부로 치자면 파주 운정까지 연결되는 이제 북부 서부권 지역들이 아무래도 강남 접근성이 확실히 높아지게 될 테고요. 예. 뭐 아래쪽으로는 지금 경부선 따라 이어지는 지역들까지 좀 더 기존보다 다양한 이제 접근 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노선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이제 뭐 일산 후반 쪽이나 아니면 파주 쪽 같은 것들이 확실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테고요. C 노선도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이제 좀 속도를 낼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과천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남부 쪽에서 좀 더 다양한 교통편을 갖게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B 노선인데 네. B 노선까지 확정이 된다면 이번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물량이 많이 예정돼 있는 남양주 지역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강남구청이 국토부가 GTX A 노선을 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죠? 네, A 노선의 일부가 강남권 주택가 지하를 지나가게 되는 노선 이제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의 지하기는 하지만 뭐 진동이라던가 소음 같은 것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의 이제 뭐 공해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 반발이 좀 있어서 사전에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과정이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착공이 좀 단행되다 보니까 해당 구청이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 이런 부분은 좀 뭐 뒤에라도 좀 긴밀한 협의나 이런 과정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성공의 열쇠는 해당 구청이나 지역 주민 그리고 사업자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뭐 뒤늦게라도 이제 좀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자, 또 하나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그 신도시 2기와의 형평성 문제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신도시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그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교통망 구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파주 운정이라든지 평택 고덕 뭐 아직 대중 교통망이 완전하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일단 동탄이나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는 뭐 GTX A 노선이 연결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나와 있는 계획들은 조금 갖춰지게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의 도로 상황이라던가 이제 추가적인 뭐 수도권 지하철 연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계속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계속 발표되고 있는 3기 신도시보다 더 멀리 있는 2기 신도시들의 교통망 확충 계획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네. 지적들이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가까운 3기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도 같이 하는 건 좋지만 이제 더 멀리 있는 곳들까지 좀 세부 계획들을 빨리 발표해서 진행해 줬으면 한다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교통망이 더 시급한 것은 이미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 2기 신도시 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 작업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통 문제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3기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지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4개의 대표적인 3기 신도시 1차 발표가 있었지만 일부 또 선호되는 지역들이 있고 너무 멀다라는 평가를 받은 지역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정되는 지역들이 좀 더 직주 근접형 도심에 가깝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을 이제 받고 있는 교통망 부분이 네. 이제 좀 계획대로 입주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3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과천이라던가 이런 곳들 아니면 하남 같은 곳들은 이미 지하철 연장 계획들이 나와 있는 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지역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더 시급한 곳들을 같이 아울러서 따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3기 신도시에 너무 다들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네. 형평성을 맞춰서 전체적인 확충 계획, 인프라 형평성을 높이는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실 앞서 기자와도 좀 짚어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동네가 이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인데 여기 개별주택 세 채 중에 한 채꼴로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이제 50% 이상 뛸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개별주택이 서울 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표명하는 것 같거든요. 집값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1월에 발표되는 일반 주택들의 이제 샘플들의 가격 같은 것들이 후속 발표되는 전체적인 공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상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겠고요. 다만 워낙 지난해까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올랐고 또 공시 가격 현실화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들은 하셨으리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근데 다만 뭐 공시 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증가 같은 부대 비용 증가 같은 것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 번에 과도하게 공시가격을 올리는 부분에서 사회적인 마찰이 나타날 수 있어서 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현재 시장 자체가 지난해 9월 정부 이제 수도권 공급 계획 이후로는 상당히 안정돼 있고 가격도 좀 하향 안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예. 공시가격 인상 자체가 다시 시장의 뭐 불안정이나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걱정이 없는데 공시가격 인상 자체가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부동산 안팎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부동산 이슈 김규정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